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유전자의 발현과 조절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는 특정한 기능을 보이는 어떤 산물을 만들기 위해 발현되는 DNA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전자는 전사와 번역을 통해서 발현이 되게 되는데, 전사는 DNA 서열이 RNA 서열로 복사되는 이 과정을 의미하고요. 번역은 이런 RNA 서열이 단백질, 구성하는 폴리펩타이드의 아미노산 서열로 전환되는 과정입니다. 이 전사와 번역은 원핵세포 세균에서는 세포질 내에서 모두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진핵세포에서는 핵 내에서 전사가 이루어지고, 이 전사되어 생산이 된 RNA는 RNA 가공 과정을 거친 뒤에 핵 밖으로 나와서 핵 밖에, 즉 세포질에서 번역이 되어 폴리펩타이드로 바뀌게 됩니다. DNA부터 생성되는 RNA에는 세 가지 종류의 RNA들이 있습니다. mRNA, 그리고 리보솜 RNA, 그리고 tRNA가 있고요. 이것들에서 뒤에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사는 DNA의 정보가 RNA로 옮겨 쓰여지는 과정입니다. 즉 DNA 서열이 RNA 서열로 바뀌는 과정인데, 이 전사를 위한 구성 요소는 그렇기 때문에 DNA, 즉 우리가 뭔가를 복제를 하려고 하면 그 틀이 필요하겠죠. 그 DNA 주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복사되어 쓰여질 재료들, 즉 RNA 뉴클레오타이드들이 필요하고, 그러한 것들을 함께 엮어주는 RNA 중합효소가 필요하게 됩니다. DNA 중합효소와는 달리 RNA 중합효소는 프라이머가 필요 없습니다. 이런 전사를 통해서 생성되는 RNA는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mRNA 외에도 tRNA, RNA가 있는데, 그 외에도 실은 소형 핵 RNA, 마이크로 RNA, rRNA 등이 있습니다. 전사는 이제 프로모터, DNA의 서열 중에서 프로모터라고 하는 RNA 중합효소가 부착해서 전사를 개시하는 DNA 서열이 있습니다. 그곳에 RNA 중합효소가 부착되어서 전사 개시점, 즉 RNA 합성이 실제로 시작되는 부위에서 RNA의 생산이 시작이 되게 되고, 즉 길게 쭉 신장, 길게 늘어나게 되고요. 그러다가 어떤 특정한 종결되는 신호 지점에서 RNA 중합효소가 떨어져 나가고 전사는 종결되는 이러한 개시와 신장, 종결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진핵세포의 전사는 원핵세포보다 다소 복잡합니다. 핵 내에서 일어나는 진핵세포의 전사 시작은 먼저 프로모터의 염기서열 TATA의 타타박스라고 하는 특정한 염기서열이 있는데, 이곳에 전사인자들이 결합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전사인자가 결합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그 뒤에 추가적인 전사인자들과 함께 RNA 중합효소 2, 또 그 다음에 여기서 원핵세포에 비해서 진핵세포에서는 RNA 중합효소가 1, 2, 3로 세 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RNA 중합효소 2가 프로모터에 결합을 하게 됩니다. 즉 타타박스를 인지하는 전사인자와, 그리고 추가적으로 RNA 중합효소 2가 결합을 하고, 그 뒤에 추가적인 전사인자가 결합하여 함으로써 이렇게 전시 개시 복합체가 형성이 되면은 진핵세포에서는 전사가 시작이 됩니다. 원핵세포와 똑같이 이러한 전사 개시가 되면서 생성이 되는 RNA 가닥은 신장, 이렇게 DNA 이중 가닥이 열리면서 열린 이곳으로 DNA를 전사된 RNA들이 신장되어 나오게 되고, 이것 역시 특정한 염기 서열에 도달하게 되면 종결이 일어나게 됩니다.
원핵 세포에서는 전사되어 생성이 된 RNA, 즉 mRNA가 바로 기능이 가능하지만 진핵 세포에서는 전사 후에 생성이 된 mRNA는 mRNA 전구체로서 RNA 가공 과정이 필요합니다. 즉 RNA 가공에 mRNA 전사로 생산이 된 mRNA 전구체를 변형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그 중에 먼저 첫 번째로는 생산이 된 mRNA 말단이 바뀌게 됩니다. 첫 번째 먼저 5' 쪽에 변형된 구안인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첨가가 돼서 마치 모자가 쓰여진 5' 캡이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3' 쪽에는 아데닌이 쭉 여러 개 있는 그래서 폴리 A 꼬리 쪽에서 폴리 A 꼬리가 이렇게 붙여지게 됩니다. mRNA 전구체는 핵 내에서 짜집기가 이루어지는 마치 비디오 편집과 같은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생성이 된 mRNA 전구체에선 엑손이라는 것과 인트론이라고 해서 인트론 같은 경우는 비암호화, 즉 단백질에 대한 정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을 말을 하고요. 그리고 엑손에 이제 단백질에 대한 아미노 서열에 대한 정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위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트론들을, 비암호화 부분인 이 인트론들을 제거하는 RNA 스플라이싱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RNA 스플라이싱은 스플라이싱 복합체에 의해서 형성이 되게 되는데, 스플라이싱 복합체는 아까 생성이 되는, 즉 전사로 생성이 되는 RNA 중에서 소형 RNA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한 소형 핵 RNA, 스몰 뉴클리어 소형 RNA들이 단백질과 결합되어 있는 복합체 snRNP가 정보 비암호화 부분인 인트론과 암호화 부분인 이 엑손 사이의 경계 부위를 인식해서 결합을 한 뒤에 결합을 해서 이러한 스플라이싱 복합체를 형성을 해서 이 인트론들을 제거해주고 엑손들을 연결시켜주는 작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RNA 가공 과정을 거쳐서 이 엑손 한 전사된 mRNA 전구체 내에서 엑손의 부분들을 어떻게 조합을 해서 부친에 따라 가지고 단일 유전자에서 여러 종류의 폴리펩타이드들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이를 대체 RNA 스플라이싱이라고 합니다. 전사 과정을 통해 생산이 된 RNA에 있는 염기 서열 정보들은 이제 단백질의 아미노산의 서열로 정보를 바뀌어야 됩니다. 번역은 이러한 RNA가 폴리펩타이드로 합성이 되는 과정인데, 이 번역에 필요한 분자들은 mRNA, 그리고 운반 RNA, 그리고 리보솜이 있습니다. 간단히 모식적으로 보게 되면 전사되어 생성이 된 mRNA에 있는 염기 서열의 정보들은 이러한 폴리펩타이드의 아미노산의 순서로 서열로 바뀌게 됩니다. 이 과정에 필요한 아미노산들을 전달해 주는 것이 tRNA가 역할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러한 tRNA가 전달해온 아미노산들이 함께 연결되는 그 작업이 일어나는 곳이 리보솜이 됩니다. 아미노산 20개를 암호화하기 위해서는 4개의 염기로 20개의 아미노산을 암호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염기 3개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mRNA 염기 3개를 코돈이라고 하고, 이 코돈들을 이제 아미노산으로 바꿔주는 것이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코돈들 중에서 게시 코돈은 번역의 게시신으로서 AUG 같은 경우에 번역을 게시하는 시점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메티오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UAA, UAG, UGA 같은 이러한 3개의
코돈은 번역을 끝내라고 하는 종결 신호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64가지의 코돈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64가지의 코돈은 서로 중복성을, 몇 개의 코돈들은 동일한 아미노산을 나타내는 중복성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아미노산을 운반해오는 tRNA는 특정 아미노산과 결합을 시켜주게 되는데, tRNA 구조는 이렇게 클로바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염기서열 내에 수소결합에 의해, 상보적 수소결합에 의해 가지고 결합이 되면서 이렇게 클로바 모양을 이루고 있는데, 이때 이 3' 쪽에 특정한 아미노산이 부착이 되게 되고, 중간에 있는 이 안티코돈이라고 하는 부위는 mRNA와 결합하는 부위입니다. 즉, 그 해당되는 코돈에 해당되는 부분에 안티코돈이 결합을 하게 되고, 그 tRNA는 특정한 아미노산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tRNA는 이제 리보솜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즉 아까 간단히 리보솜에서 이제 mRNA 정보들이 단백질의 폴리펩타이드의 아미노산 서열 정보로 바뀐다고 했는데, 그 리보솜과 tRNA가 이제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mRNA들의 정보들, 코돈들은 동일한 알라닌을 나타내는 코돈들에 대해서 tRNA가 모두 개별적인 tRNA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5'에서 여기로 3'이라고 했으니까 이 뒷부분에 요 염기에 대해서는 좀 유연성을, 여기 동일하고 되는데 유연한 느슨함이 유연하게 존재해서 동일한 같은 tRNA가 요 세 개의 코돈을 인식을 해가지고 동일한 아미노산을 운반해올 수 있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는 코돈수 64개에 해당되는 64개의 tRNA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적은 수의 tRNA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3' 이렇게 써야 되는데, mRNA에서는 5', 3' 이렇게 되겠죠. 즉 이렇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느슨함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tRNA가 특정한 아미노산과 결합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미노아실 tRNA 합성 효소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모식도 아미노아실 tRNA 합성 효소인데, 이 아미노아실 tRNA 합성 효소는 특정한 아미노산을 운반하는 tRNA와 그리고 아미노산을 인식해서 결합을 한 뒤에 ATP 에너지를 사용해서 아미노산과 tRNA 사이에 에스테르 공유결합을 형성시켜 줌으로써 특정한 아미노산을 운반하는 tRNA 운반체를 완성시켜야 됩니다. 번역이 일어난 장소인 리보솜은 작고 그리고 큰 두 개의 소 단위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각 소 단위체는 단백질과 그리고 앞서 전사되는 RNA 중에 한 종인 RNA, 리보솜 RNA의 복합체입니다. 그때 큰 소 단위는, 이게 작은 소 단위고 위가 큰 소 단위인데, 큰 소 단위는 3개의 tRNA 결합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 자리, P 자리, E 자리가 있으며, A 자리에는 아미노산 자리라고 불리고, 장전된 아미노산을 결합한 tRNA가 mRNA와 결합하는 부위가 되고요. P 자리는 tRNA가 성장 중인, 즉 계속 아미노산을 붙여가고 있는 폴리펩타이드에 아미노산을 첨가하는 곳이 됩니다. 그리고 아미노산을 연결시키고 남은 잠시 머무는 곳이 tRNA가 메모선을 떠나는 곳이 이 자리가 됩니다. 번역의 단계인 폴리펩타이드를 만드는 것은 개시, 역시, 그리고 연장되는 신장, 그리고 종결의 단계를 볼 수 있는데, 먼저 개시 단계에서는 우선 작은 소단위체와 리보솜의 작은 소단위와 그리고 mRNA, 그리고 메티온이 달린 tRNA가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즉 게시코돈은 AUG라고 했죠. 이 AUG가 게시코돈이면서 메티오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암호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곳에 이제 첫 번째 아미노산은 항상 메치오닌이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곳에 드디어 이제 큰 수호단위체가 부착이 됨으로써 이러한 번역 게시 복합체가 형성이 되게 되고요. 이때 게시 tRNA, 즉 메티오닌을 달고 있는 게시 tRNA는 큰 소단위체의 tRNA 결합 자리 중에서 아우닌 P 자리에 위치하게 됩니다. 아미노산 서열의 신장 단계에서는 이제 게시가 시작되었으니까 먼저 다음으로 아미노산을 달고 있는 tRNA가 A 자리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A 자리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큰 소 단위는 P 자리에 있던 아미노산과 tRNA 사이의 이 결합을 절단시키고, 그리고 대신에 이 아미노산들 사이에 펩티드 결합을 A 자리에 들어온 tRNA에 있는 아미노산 사이에 형성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렇게 된 뒤에는 이제 이 tRNA들은 한 자리를 이동을 하게 되고, 이 뒤에는 이제 첫 번째 tRNA 메티오닌을 방출하고서 이 자리로 이동한 다음에 방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즉 코돈이 A 자리에 들어오는 것, 그 다음에 아미노산 사이의 결합을 형성시켜주고 그리고 이동시켜주는 이러한 세 단계로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는 신장인자와 인식 그리고 이동시켜주는 데 GTP의 에너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번역의 종결은 리보솜 A 종결 코던, 즉 UGA라고 하는 종결 코던에 도달을 하게 되면 리보솜 요 A 자리에 방출인자가 결합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tRNA와 폴리펩타이드 사이의 결합이 떨어지면서 그 사이가 떨어지면서 폴리펩타이드 떨어져 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동이 된 요 tRNA는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런 뒤에 이제 GTP가 가수분해되면서 mRNA 그리고 리보솜의 각 소단위체들이 떨어지게 된 번역기구가 해체되는 것으로서 번역은 종결이 되게 됩니다. 진핵세포의 전사부터 번역 과정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핵에서 전사, DNA로부터 RNA가 생성이 되고, 그렇게 생성이 된 RNA는 가공 과정을 거친 후에 핵 밖으로 나오게 되고, 핵 밖에서 리보솜과 리보솜 소단위체 내에서 합쳐게 되면서 번역 게시 복합체가 이곳에 형성이 될 때 이곳에서부터 이제 mRNA 코돈들이 번역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때 필요한 아미노산들은 tRNA가 코돈에 해당되는 암호에 해당되는 아미노산들을 전달해 옴으로써 신장이 되고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세포 질에서 합성이 된 단백질은 세포 내의 소기관이나 세포 기질로 가거나 또는 세포 밖으로 분비되는 단백질의 경우에는 소포체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번역이 되어 생산이 된 폴리펩타이드는 특정한 아미노산들을 제거하거나 분해함으로써 새로운 모양으로 다른 모양을 접히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 또는 화학적으로는 특정 아미노산 단기에 당이 붙거나 당이 첨가되거나 또는 인상기가 붙는 것에 의해서 화학적 변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또는 서로 별도로 각각 다른 곳에서 합성이 된 폴리펩타이드들이 합쳐져서 새로운 단백질을 형성을 하기도 합니다. 번역이 되어 생산이 된 폴리펩타이드가 소포체로 이동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과제로 제시하였으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전자 발현 조절입니다.
어떠한 물질이 합성되거나 분해되는 경로를 조절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 관여하는 효소들의 작용을, 효소들의 활성을 억제하거나 촉진함으로써 하는 작용과, 또 하나는 그러한 효소들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의 발현을 조절하는 방법 두 가지가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원엑스 세균에서 존재하는 오페론에 대해서 먼저 다루려고 하는데, 오페론이라 하는 것은 단일 프로모터를 가지는 유전자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의로는. 이 얘기는 어떤 하나의 과정에, 대사 과정에 관여하는 효소들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을, 즉 기능적으로 연관이 되는 유전자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해서 하나의 스위치로 이들을 조절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억제성 오페론인 트립토판 오페론의 조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트립토판 오페론에서 스위치로 작용하는 것은 프로모터에 존재하는 작동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작동자에 스위치로 작용을 하면서 이 RNA 중합효소가 프로모터에 결합하여 유전자들이 전사되는 것을 조절하게 되는데, 그럼 작동자가 어떻게 스위치 역할을 하게 되냐? 이것은 작동자 위치에 붙는 억제자라고 하는 것이 다른 위치에 존재하는 조절 유전자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 억제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조절 유전자로부터 생성이 된 불활성화 같은 상태의 억제자가 있을 경우에는 불활성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스위치는 켜져 있는 상태로서 RNA 중합효소가 결합하여 트립토판 합성에 관련되는 효소들이 생성이 되어 트립토판이 최종적으로 합성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트립토판이 생성이 되면 이 최종 샘물이 불활성화되어 있던 억제자를 활성화시키고, 이 활성화된 억제자는 조절 스위치 역할을 하는 작동자에 결합을 해서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기 때문에 트립토판 오페론을 억제성 오페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억제성 오페론의 방식은 주로 동화작용, 즉 어떠한 물질들을 합성하는 경우에 주로 작용하게 됩니다. 저당 분해와 관련된 유전자들의 모임인 락 오페론은 유도성 오페론입니다. 이것이 앞서 봤던 트립토판 오페론과의 차이점은 조절 유전자에 의해서 생성이 된 억제자는 활성화된 상태로서 프로모터에 존재하는 작동자, 즉 조절 스위치에 바로 결합을 하여 저당 분해와 관련된 유전자들의 발현을 억제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세균의 세포질 내에 세균의 저당이 존재를 하게 되면 저당의 일부가 변환 과정에 생성이 되는 알로락토스라고 하는 유도자에 의해서 활성화된 상태였던 억제자가 불활성화가 됩니다. 억제자가 불활성화가 되게 되면 이제 작동자의 결합을 하지 못함으로써 RNA 중합효소는 전사를 개시하게 되고 저당 분해와 관련된 유전자들이 발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유도성 오페론이라고 합니다. 즉, 이 경우는 어떠한 특정 분해해야 되는 물질이 존재할 경우에 관련 유전자들이 발현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화작용 경로에 주로 작용하게 됩니다. 앞서의 오페론의 유전자는 조절 유전자로부터 만들어진 억제자가 활성화되어 있던 불활성화되어 있던 그것들이 작동자에 결합을 하면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양성 유전자 조절은 이러한 물질에 의해서 유전자의 발현이 촉진되는 과정으로 락 오페론에서 그 예를 볼 수가 있는데, 이화물질 활성화 단백질이라고 하는 CAP는 즉 유전자의 발현 촉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걸 활성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활성자는
포도당이 결핍되어 있을 경우에 세포 내에 CAMP가 증가되면서 CAP를 활성화시키게 되고, 이 활성화된 CAP가 프로모터에 결합을 하게 되면 RNA 중합효소의 프로모터 결합을 촉진함으로써 유전자 발현이 촉진되기 때문에 이는 양성 유전자 조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핵생물에서의 유전자 발현 조절은 여러 단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염색질 구조의 조절 단계, 그리고 전사 개시를 하는 것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전사 후에도 RNA가 가공되는 것이라든가, 또 번역이 일어나게 되는 것, 또는 번역의 재료인 mRNA를 분해시킴으로써, 또는 번역이 되어 생성이 된 단백질들의 가공과 또는 분해 등을 통해 가지고 유전자 발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염색질 구조의 조절에 의한 유전자 발현 조절은 과제로 제시하였으니 과제 수행을 통해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진핵생물에서는 프로모터의 전사 개시 복합체라고 하는 일련의 단백질 복합체가 조립되어 후에 전사가 개시된다는 말을 했는데, 진핵생물의 유전자에서는 여러 개의 조절 요소들이 가지고 있고, 전사인자 단백질들은 이러한 비암호화 DNA의 조절 요소 DNA의 결합을 통해서 전사를 조절하게 됩니다. 모든 유전자들의 전사에 필요한 필수적인 인자들을 보편 전사인자라고 하는데, 이들은 진핵생물의 프로모터에 있는 타타박스에 결합하거나 또는 RNA 중합효소 2의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보편 전사인자만으로는 제대로 된 전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원거리 조절 요소라고 하는 인핸서가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인핸서는 여러 가지 조절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조절 요소에 활성자 또는 억제자라고 하는 특수인자들이 결합함으로써 전사 개시 복합체의 조립을 관여하게 됩니다. 즉, 원거리 조절 요소에 있는 조절 요소의 활성자들이 결합을 하게 되면은 DNA 굽힘 단백질에 의해 DNA가 굽어지게 되고, 이제 이 원거리 조절 요소들은 이 프로모터 쪽에 있는 보편 전사인자 그리고 매개자들로 단백질군들과 근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활성자는 특정 매개 단백질과 보편 전사인자와 결합을 해서 프로모터에 활성화된 전사 개시 복합체를 형성시키게 되고, 이럴 때 비로소 전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은 모두 다 동일한 유전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세포에서 발현되는 유전자는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각 세포들의 활성자 단백질들이, 즉 여기서 간세포, 수성체세포, 서로 다른 활성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다른 활성자들이 서로 각각의 다른 유전자들을 활성화, 즉 여기에 보면 것처럼 알부민 유전자를 위한 인핸서, 그리고 크리스탈 유전자 인핸서, 즉 여기에 각각에 작용하는 활성자들이 세포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포에 따라서 어떤 유전자는 발현이 되고 어떤 유전자는 발현이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사 후 조절 과정은 크게 RNA 가공, 그리고 번역 개시와 mRNA 분해, 단백질 가공과 분해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RNA 가공은 1차적으로 생성이 된 1차 mRNA 전사체로부터, 즉 그곳에 존재하는 암호화 부인 다양한 엑손들로부터 그 엑손들을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mRNA를 만들어냄으로써 조절을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대체 RNA 스플라이싱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mRNA들을 번역을 개시하는 것들, 우리가 앞서 mRNA는 8'이나 3' 말단에 비번역 부위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 부위들이 어떤 특정 서열이나 구조 인지에 결합하는 조절 단백질들에 의해 조절이 될 수 있고, 또는 앞서 우리가 mRNA에서 가공 후에 5' 캡이라든가 폴리 A 꼬리가 5' 캡이나 폴리 A 꼬리가 존재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리보솜 결합에 중요하기 때문에 번역 개시 복합체들의 형성에 관여함으로써 번역 개시를 조절함으로써 유전자 조절이 발현 조절이 가능하고, 또는 세포 내에 존재하는 mRNA들의 분해 정도에 의해 가지고도 조절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는 이제 번역된 단백질들을 가공을 통해서 분해할 것인지, 또는 가공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유전자 발현의 정도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번역 RNA에 의한 유전자 발현 조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형의 작은 염기쌍으로 된 RNA인 마이크로 RNA와 소형 간섭 RNA에 일어나지는 과정으로 두 것에 의한 과정은 유사합니다. 즉, 이 소형의 RNA들이 단백질과 결합되어 단백질 복합체를 형성하는데, 이들은 상보적인 염기쌍을 가지고 있는 표적 mRNA에 결합하여 그 mRNA를 분해하거나 또는 번역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